2021년 9월 12일 주일 설교입니다. 성경 말씀은 신명기 30장 15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제목은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는 제목입니다. 신명기 30장 19절에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지각이 있는 사람이라면 살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살기가 어려운 세상이 되어 죽기 위하여 죽음을 선택하는 자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을 보고 느끼는 사람들 중에 심리학자들은 자살하는 사람이 죽고 싶어 죽는 것이 아니라 살고자 하는 욕망이 지나치게 강해질 때 자살한다고 합니다. 인간은 끝없이 삶의 욕망을 추구하는 것이 정상인데 지나치게 추구하다 보면 양심도 버리고 법도 어기고 의리도 배반하고 책임도 저버리고 이웃도 버리고 가족도 버리고 마지막에 자기 자신을 버리게 됩니다. 자살 문화는 출구를 찾지 못해 쉽게 자포자기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목숨이 헛되지 않게 유서를 남깁니다. 그러나 인간은 자기의 생명을 지킬 책임적인 존재입니다. 어떤 이는 단지 먹고 마시면서 본능대로 살고 있는 스타일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을 금수의 삶이라 부를 수 있습니다. 어떤 이는 살기 위해 싸움을 하고 속이고 살인하고 강도질하며 폭동을 일으키고 테러를 합니다. 마지막에 남을 죽이고 자기도 자살 테러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이성을 주셨고 선과 악을 분간할 수 있는 양심을 주셨고 불멸의 영혼을 주셨습니다. 육신이 살아있다고 참 사는 것이 아니라 육체와 의식과 영혼이 살아야 참되게 사는 것입니다. 인간은 사랑을 먹고 사는 동물이라 했습니다. 사람과 짐승을 구별하는 방법은 사람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동물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신명기 율법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을 바라보면서 요단강을 건너려는 때에 모세가 죽기 전에 다시금 부탁하고 근면한 고별 설교하신 말씀입니다. 인생의 문제는 신앙의 문제입니다. 인생은 나를 구원하시고 보존하여 주신 하나님의 위대하신 사역의 뜻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언약과 계시를 알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직면해야 하는 유혹들을 알아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약속의 땅에서 안전한 번영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을 모세를 통해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람의 생사 문제는 이 말씀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질문의 선택은 명령이 아니라 자유의 선택입니다. 인간의 선택에 따라 축복과 저주가 따르게 되며 영생과 멸망이 따르게 됩니다. 순종하여 부강한 나라를 이룰 것인지 불순종하여 멸망할 것인지 둘 중에 하나를 신중하게 깊이 생각해서 선택할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또 그에게 부종하라. 부종하라는 말은 명령을 따르라는 말씀입니다. 법도를 지키고 말씀대로 살면 생명을 얻으리라. 말씀대로 살면 모든 일이 잘 되어 행복하게 살게 된다는 약속입니다. 인생길을 바로 찾지 못하고 불행하게 살다가는 자들이 많습니다. 실망하여 지옥으로 떨어지는 자들이 많습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각자가 지고 갈 십자가가 있습니다. 무겁고 괴로운 고통의 삶을 책임감을 가지고 자기와 가족의 삶을 지켜가야 합니다. 죽 한 그릇에 장자의 기업을 동생에게 팔아버린 어리석은 선택을 한 에스를 생각해 보세요. 야곱은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조상이 되었고 에스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한 족속의 족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지난 한 주간에 일어난 일들로 인해 세상살이가 복잡함을 더욱 깊이 느끼고 분노하며 많은 염려를 하게 되었습니다. 작은 방구석에서 세계를 돌아다니며 바보스럽게 살지 말고 안달복달 하지 말고 살아라는 충고도 받았습니다. 정치판에서 진보와 보수를 말하지만 대한민국의 현 정치판에는 민주, 평화, 우리 민족끼리 등의 거짓 진보 행보로 진화되어 왔으므로 정치 노선이 분명하게 좌파 여당과 우파 야당으로 치열하게 대립되었습니다. 중도 노선에 있다는 자들은 기득권에 줄 서는 이념과 사상과 철학이 흔들리는 기러기 때에 불과합니다. 대선 후보 경선에서 좌파 여당이 보수 여당의 대선판을 교란시키기 위해 언론, 공수처, 공익제보자, 고발자, 피의자, 압수수색, 피해자, 질의응답, 가해자들의 용어들로 나타난 정치 공작이 국민들의 분노를 폭발시키고 있습니다. 박 대통령 탄핵 과정과 비슷한 정치 공작을 하고 있습니다. 좌파들의 야당 대선 후보 경선판을 흔들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좌파의 언론과 대검과 공수처에 현혹될 것이 아니라 시간과 돈과 에너지를 필요 없는 일에 낭비하지 말고 자유시민들이 지혜로운 선거로 정치 심판을 해야 합니다. 아프간과 미국 전쟁이 끝난 후 중동의 테러 집단들과 공산국가의 충돌과 미중 관계, 북중 관계, 미중 남북 관계는 공산사회주의와 자유민주주의로 정치 이념 전쟁입니다. 핵미사일 전쟁으로 첨단 무기쇼를 하면서 강국을 자랑하는 미련한 인생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 폭동이 일어나고 직업을 잃고 가족의 책임을 질 수 없어 자살자들이 늘어나고 많이 소유한 자들의 것을 빼앗기 위해 테러와 폭동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지도자들이 나와서 암울한 지구를 밝혀야 합니다. 지혜로운 선택을 하는 지도자는 국민의 안전과 행복을 지키게 될 것이나 어리석은 선택을 하는 지도자들은 국민을 불행으로 추락시키게 될 것입니다. 미래 세계적인 안목에서 인류 공존의 공유 사상으로 평화를 유지해야 할 것이라 확신합니다. 우리나라는 6.25 전쟁에서 좌파를 우파가 승리한 건국 정치였습니다.
4.19 혁명은 부정선거로 일어난 사회정의를 부르짖는 자유민주주의 혁명이었습니다. 5.16도 군부 세력의 권력 남용에 대한 정의를 부르짖는 자유민주주의 혁명이었습니다. 그러나 5.18 강주민주화 운동 이후 민주화가 좌편향되어 버렸습니다. 좌빨, 민노총, 정교조, 집단 조직적 범죄단체, 우리법연구회, 친북, 친중, 반일, 반미의 좌파 노선과 친미, 자유민주주의의 동맹관계를 유지하려는 우파 노선으로 치열한 내란을 벌이고 있습니다. 정치 이념의 전쟁을 하면서 혼란을 막아내는 계몽운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상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 거짓과 괴리로 국가의 이념 가치를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전쟁불사 평화협정으로 선전포고하면서 남침 야욕 공상 이념의 흡수 통일을 꿈꾸는 친북 좌파 정권을 무너뜨려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위기 관리는 180석을 확보한 정치 여건에 맡길 수 없으므로 국민들이 일어나 혁명을 일으켜야 합니다. 현 문 정권에서는 좌우 노선이 치열하게 대립되었으며 세계 질서도 실용주의와 국가주의로 역사 현상이 발전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역사 발전이 보수의 기반에 개혁당의 정치 노선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좌파 공산주의 이념에 우파의 보수의 대한민국을 넘겨줄 수 없습니다.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지키고 보존해서 후손들에게 행복의 가치를 전수하도록 해야 합니다. 국가사회주의의 멸망을 눈앞에 두고 친북, 친중, 좌파의 활동은 진보가 아니라 퇴보이며 망국의 길, 지리멸절하는 길을 택하는 어리석은 노선입니다. 보수는 수구 꼴통이 아니라 전통과 계획을 위한 미래 희망 노선입니다. 좌우파 간의 비생산적이고 비사회적이며 비지성적이며 비도덕적인 정치 싸움을 할 때가 아닙니다. 침몰한 대한민국의 배를 구조해야만 하는 가치의 싸움을 우파 애국자들은 민주주의의 꽃인 자유선거로 지혜로운 선택을 해야 합니다. 미국 하원 군사위는 2022년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을 의결했습니다. 이 수권법은 매년 국방 예산에 따르는 법안을 담고 있습니다. 파이브 아이즈 정보 공유 체계를 한국과 일본, 인도, 독일까지 확대하는 문제를 검토해 내년 5월 20일까지 보고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파이브 아이즈는 미, 영, 캐나다, 뉴질랜드, 오스트레일리아 등 영어권 5개 나라의 정보 공유 동맹입니다. 일본과 인도는 중국 견제 협의체인 쿼드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한국 현 정권은 쿼드 동맹에 가입하지 않고 있는 어리석은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동맹 파괴는 국가 안보를 훼손시키는 일입니다. 파이브 아이 확대 권고는 중국 견제를 위해 인도 태평양 지역 국가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이 의회를 통과하기까지 절차가 필요하며 최종 결정권은 행정부가 쥐고 있으며 동맹 국가들과의 협의가 필요합니다. 인도 태평양 사령관은 주한미군의 작전 지역에서 정보 수집 능력과 활동에 관해 내년 2월까지 의회에 보고해야 합니다. 현 문 정권은 기획된 박 대통령 불법 탄핵,
불법 선거로 권력을 찬탈한 정치 사기 범죄 단체로 언론, 의회, 사업부, 사법부, 각종 좌파 시민단체를 장악하여 좌파 운동으로 반국가 이념 체제로 폭력 정치를 하고 있습니다.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하지 않은 상태에서 거짓말을 하고 압수수색을 시작한 공수처는 국민을 혼란에 빠뜨리고 야당 대선 후보 경선에 교란을 시킨 정치 공작을 하고 있습니다. 좌파 여당 문 정권의 비열한 정치 싸움은 한국 정치 역사의 품격을 초락시킨 사상 초유의 국가 권력 월권의 범죄라고 봅니다. 고발 사유 의혹은 국정조사를 신중히 해야겠지만 야당의 대선 후보 경선에 치명타로 정권 교체를 방해한 여권의 정치 공작이니 야당인 국힘당에서는 새 방향의 경선 후보를 위해 촉각을 세워야 하며 나아가 애국 보수 시민들은 보수 우파 정치 이념으로 뭉쳐야 합니다. 제보자가 공익신고자가 아니라는 자의 정치권 배후 인사가 누구인지 밝혀야 합니다. 탈당자들을 받아들인 국힘당은 보수야당으로 통합을 이루었으나 분열과 야합으로 정권 교체라는 선거 구도의 위기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국제 정치에서 반테러 전쟁 시대의 회기의 기회와 위기가 대한민국에 찾아왔습니다. 강대국의 힘겨루기에 균형이 깨어진 현재 국제 정치는 전쟁이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북한은 미국 정치의 타겟이 되었습니다. 미국은 9.11 사태 이후 규제가 많아졌고 안전의식이 강해졌습니다. 2021년 아프간에서의 미군 철수를 마친 후 더욱더 북한이 테러리즘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북한이 테러리즘의 지원국으로 적대관계가 되었습니다. 미국은 테러리즘은 없애야 한다는 선제 공격의 입장에 있습니다. 죽음을 사랑하는 테러리스트들과 생명과 행복과 삶을 사랑하는 미국과의 전쟁입니다. 현재는 중국의 급부상으로 공산주의와 테러리스트들과 미국과 자유민주주의와의 싸움입니다. 현 정권의 민주화는 특권과 반칙으로 반민주화를 시도하고 통제사회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문 대통령과 좌파 간첩단들이 건국 세력을 저주하는 반국가적인 발언을 공공연하게 하고 있는 것을 입법부와 사법부가 묵인하니 법치를 어기고 있습니다. 관권, 검권, 선거를 막아내야 합니다. 문재인 정권 비정상 행보를 멈추어야 합니다. 현 문정권은 북한 인권 문제는 한마디도 하지 않은 채 아프간 난민을 수용하는 국제정치 쇼를 하였습니다. 사이버 테러 집단인 북한 정권의 대북제재법을 어기고 불법으로 북한 정권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북한 인민들의 인권이 나치 정권 아래 인권을 유린당한 아우슈비츠와 마찬가지라고 묘사되고 있습니다. 선박 세탁 수법을 만들어 대북 제재법을 어겼다고 합니다. 선박 세탁으로 북한에 조공 상납을 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해 인권 변호사 출신의 문 대통령이 납치된 자국의 국민들의 인권을 다루지 않는 괴리한
행동을 규탄합니다. 중국과 북한의 관계는 관계 개선과 교역 둔화로 계속되고 있습니다. 푸드 에이드로 중국이 활동하고 있으나 인도주의가 아니라 북한 점령을 계획한 중국의 게임일 뿐입니다. 북한을 잠식하고 남한을 잠식하여 통째로 대한민국을 독식하겠다는 지나친 욕망의 선택이며 멸망을 자초하고 있습니다. 경제 살리고 민생 살리는 민간 주도의 시장 주도로 정책을 수행해야 합니다. 문 정권의 시즌2를 생각하는 괴성을 경쟁하는 여당의 대선 후보자는 더 반칙하는 폭정을 할 확률이 큽니다. 국가 채무 폭정 빚더미를 다음 세대에 넘기는 것은 악정입니다. 민간 일자리를 창출하며 민간 기업을 활성화해야 합니다. 위대한 시대의 정신과 결단이 필요합니다. 현대판 노예 생활을 하는 인민들의 삶인 사회주의 국가를 선택할 것입니까? 자유민주주의를 선택할 것입니까? 사이버 해킹으로 강탈하는 정부를 선택할 것입니까? 자유시장 경제를 선택할 것입니까? 경제폭망으로 정치경제, 정치선거, 정치복지를 선택할 것입니까? 4차 산업 활성화로 일자리를 창출하여 경제 부국의 길을 택할 것입니까? 후손들에게 불행을 물려줄 것입니까? 나를 지키고 가족을 지키는 생명의 길을 택할 것입니까?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애인을 만나면 애인을 사랑하게 됩니다. 홈리스를 만나면 홈리스를 사랑하게 됩니다. 가난한 자를 만나면 가난한 자를 사랑하게 됩니다. 거지를 만나면 거지가 되고 부자를 만나면 부자가 된다는 광고는 부익부 빈익빈 개념이지만 사랑을 선택하는 자는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잘못된 죽음을 선택하는 자는 멸망이요 지옥 행보를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유의지와 결단은 중요한 일입니다. 자식을 사랑하고 가족을 사랑하는 길을 택하는 자는 국가를 사랑하고 민족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세계 시민들을 사랑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길을 택하는 자는 인류를 섬기는 봉사자가 되는 것입니다. 생명을 사랑하는 길을 선택한 자가 자신과 가족을 지킵니다. 국민을 사랑하는 자가 국가를 지키고 자신의 생명도 사망에서 생명의 길로 보존하게 될 것입니다. 국가를 보존하기 위해 생명의 길을 택하는 지혜로운 지도자들이 되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고 섬기는 자로 영생의 축복을 받으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